그날 KBS 스튜디오에는 이상한 공기가 먼저 들어왔다. 노래가 시작되기 전 보통이라면 관객이 기침을 하고 제작진이 컷사인을 만지작거리며 화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 순간에 화면이 멈췄다. 딱히 멈춘 것도 아닌데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아주 짧은데도 길게 보이는 텔레비전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 침묵. 영탁의 KBS 무대가 사람들을 공포에 가까운 집중으로 끌어당긴 건 고음이 아니었다. 유도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린 듯한 공백이 더 무서웠다. 시청자들은 그 공백을 보며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이거 그냥 무대가 아니라 뭔가 설계된 장면 아닌가. 텔레비전에서 침묵은 실수처럼 보이기 쉽다. 그래서 방송은 침묵을 두려워한다. 공백이 생기면 시청자는 채널을 돌릴 수 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누군가는 귀찮다는 듯 화면을 꺼버릴 수 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반대였다. 화면을 끄려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추었다. 더 웃긴 건 그 멈춤이 시청자의 의지로 생긴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리모컨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그 중심에 영탁이 서 있었다. 그는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무대를 장악했고 사람들의 호흡을 먼저 가져가 버렸다. 침묵이 시작되자 관객은 감동이 아니라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 방송사랑 짜고 친 거냐? 라는 말이 실시간 댓글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이미 판은 바뀌어 있었다. 영탁은 흔히 말하는 감정 과잉의 트로트 문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감정을 쥐고 흔들기 전에 감정이 들어올 문을 잠가버렸다. 누군가는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분석부터 시작했다. 왜 저 카메라는 저 각도에서 이렇게 오래 버티지? 왜 조명은 하이라이트를 저기서 터뜨리지? 왜 박수가 저 타이밍에 미리 터져? 질문이 쏟아질수록 무대는 더 무서워졌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하나의 결론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연출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던진 가장 날카로운 의심이 튀어나왔다. 방송사랑 짜고 친 거냐? 이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만큼 완벽했다는 뜻이었다. 너무 매끈해서, 너무 정확해서, 너무 빈틈이 없어서 인간적인 흔들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완벽함을 보면 감탄보다 경계심을 먼저 느낀다. 특히 텔레비전에서는 더 그렇다. 자극에 길들여진 시청자는 이렇게까지 깔끔할 수 있나? 를 먼저 묻는다. 그런데 영탁의 무대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기는커녕 그 질문을 무대 위로 끌어올렸다. 의심마저도 콘텐츠로 삼아버리는 이상할 정도로 당당한 흐름이었다. 정말로 무서웠던 건 침묵이 길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침묵이 값비싼 침묵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텔레비전 제작진이 공백을 허용한다는 건 그 공백을 견딜 수 있는 인물을 믿는다는 뜻이다. 화면에 가수 얼굴만 걸어두고도 시청자 수백만의 눈을 붙잡을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없으면 침묵은 바로 편집된다. 그런데 그날은 편집되지 않았다. 오히려 카메라가 더 깊이 들어왔다. 클로즈업이 과하지 않게,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게 딱 불편해지기 직전의 거리에서 영탁을 잡아냈다. 이 거리감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과하면 쇼처럼 보이고 덜하면 감정이 안 붙는데 그 절묘한 중간값에서 영탁은 표정을 연기하지도 포장하지도 않았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두었다. 그런데도 서사가 생겼다. 그게 무대가 무서운 이유였다. 말이 없는데 이야기가 들리는 무대.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말을 예감하게 만드는 무대. 첫 소절이 터지는 순간은 더 잔혹했다. 보통 라이브 무대는 첫 소절에서 호흡을 맞추고 공간을 탐색한다. 관객도 오늘 컨디션 괜찮네 라는 확인을 한다. 그런데 영탁은 확인을 건너뛰었다. 첫 소절이 마치 이미 마지막까지 갔다 온 사람처럼 내려앉았다. 탐색이 없다는 건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실수를 할 공간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뜻이다. 그래서 시청자는 편안해지는 대신 긴장했다. 이 사람 지금 위험하다.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무대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그 통제는 감정을 다루는 수준이 아니라 시간과 리듬을 다루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를 듣다가도 이상하게 시계를 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는 방식 자체가 바뀐 느낌이었다. 가장 소름 끼친 건 박수였다.
음악 프로그램에서 박수는 관객의 반응이고 가수는 그 반응을 받는다. 하지만 그날은 박수가 영탁의 호흡에 맞춰 움직였다. 영탁이 반박자 늦게 숨을 고르면 박수가 먼저 터졌고 한 음을 살짝 눌러서 던지면 환호가 그 음을 따라왔다. 반사적 반응이 아니라 유도된 반응. 이때 사람들은 무대 위의 권력이 이동하는 것을 본다. 관객이 무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공연자가 관객의 리듬을 조율하는 순간. 그 순간을 한번 목격하면 관객은 다시 예전 방식으로 무대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영탁의 KBS 무대가 전환점이라 불린다. 요란한 사건이 아니라 시선이 되돌아가지 않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KBS라는 무대가 가진 상징성은 그 긴장감을 더 두껍게 만든다. 이곳은 단순히 큰 방송국이 아니다. 대중의 취향이 검증되고 기록되는 공간이다. 팬덤만 환호한다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팬덤 밖의 사람들, 심지어 트로트에 큰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도 왜 이렇게까지 안정적이지? 왜 저 순간에서 소름이 돋았지? 이게 단지 노래인가?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질문이 나온다는 건 이미 시청자가 수동적인 소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질문이 팬덤 밖에서 나온다는 건 영탁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다.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 이해하고 싶어지는 영역. 그날의 무대는 영탁을 그 영역으로 밀어올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가장 자극적인 말로 정리해버린다. 짜고 친 거 아니야. 이 말이야말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고의 찬사다. 너무 완성도가 높아서 우연으로 믿기 어려운 장면. 너무 정확해서 시스템이 개입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 하지만 그 말이 계속 회자될수록 결국 결론은 하나로 모인다. 방송사가 영탁을 만들었다기보다 영탁이 방송의 시스템을 읽고 그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무대를 설계했다는 것. 즉, 짜고 친 건 방송사가 아니라 이 무대 자체의 구조였다. 조명, 카메라, 편집, 공백, 박수, 호흡. 그 모든 요소가 하나의 설계도 위에서 움직였고 영탁은 그 설계도를 이해하는 사람처럼 정확히 걸어 들어왔다. 트로트는 감정의 장르다. 그래서 쉽게 과해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안전해질 수 있다. 영탁은 그 두 극단 사이의 가장 위험한 줄 위를 놀랍도록 평온하게 걸었다. 밀어붙여야 할 때는 주저하지 않았고 절제해야 할 때는 심심해 보일까라는 두려움을 버렸다. 이 균형은 천재성 같은 낭만으로 설명되기보다 반복과 수정의 결과로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동 대신 전략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전략은 낭만적이지 않지만 지속 가능하다. 순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형태. 방송 한 번을 위한 반짝임이 아니라 앞으로의 무대가 온라인에서 편집되고 공유되고 재해석될 때까지 계산된 구조. 이 무대가 끝난 뒤 남은 감정은 단순한 흥분이 아니었다. 새로운 인식이었다. 이제부터 영탁을 예전의 시선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인식. 그는 잘 부르는 가수라서가 아니라 무대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 방식 위에서 관객의 시선을 옮겨놓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침묵은 그냥 공백이 아니었다. 관객을 묶어두는 장치였고 시스템이 자신감을 드러내는 신호였고 영탁이 시간을 지배한다는 선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날 KBS 무대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노래가 아니라 침묵이었다고. 그리고 그 침묵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일 수 없을 만큼 정확했다. 그게 바로 시청자들이 짜고 친 거냐? 라고 묻는 진짜 이유다. 너무 완벽해서가 아니라 너무 읽히는 무대였기 때문이다. 읽히는 순간 텔레비전은 단순한 화면이 아니라 전쟁터가 된다. 그리고 그날 영탁은 그 전쟁터에서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고 승기를 잡아버렸다.